대통령 탄핵 표결을 하루 앞두고 충북의 여권 의원들 기류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박덕흠 의원은 찬반을 명시하진 않았지만 내일 표결에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엄과 탄핵 여파로 연말 분위기가 실종됐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보호 대상 아동들을 위한 초록우산의 산타 원정대 캠페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통 서점하면 단순히 책을 사고 파는 공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천의 한 서점에 가면 특별한 사연을 지닌 그들만의 서재를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표결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만 탄핵 찬반 입장을 나타내지는 않았습니다. 오늘도 야당과 시민단체가 여당의 표결 참여를 강하게 촉구했고 충북에서는 내일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도 예고돼 있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대통령의 탄핵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박덕흠 의원은 국민의힘 4선 이상 중진회의를 통해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박 의원은 탄핵에 대한 찬성 반대 입장은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제 내일 요청을 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해서 참여를 하자는 쪽으로 이제 가야 된다라고 의견 피력도 하고 참여를 할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충북 지역 국민의힘 소속 의원 3명은 그동안 계엄 해제안부터 1차 대통령 탄핵소추안까지 모두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이후 진행된 이번 사태 관련 표결에는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박 의원이 표결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것만으로도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것으로 이종배 엄태영 의원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야당과 시민단체는 여당 의원들의 탄핵 표결 찬성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대한민국이 몰락하느냐 부활하느냐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 표결입니다. 민주주의의 부활을 위해서 이번 표결에서 윤석열 탄핵 찬성 표결이 이루어지기를. 탄핵안 표결이 예정된 내일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촛불 행렬도 예상됩니다. 충북에서도 오후 4시부터 도청 앞 차선을 일부 차단한 상태로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예고됐습니다. 집회 참여 인원 규모에 따라 도청 앞 전 차선이 통제될 수도 있습니다. 충북 지역에서도 최대한의 많은 촛불 시민들이 모여서 분노의 뜻을 함께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당과 정부의 질서 있는 퇴진 약속과 달리 오히려 더 혼란스러운 전국으로 이어지며 충북에서도 집회와 시국 선언이 끊이지 않았던 지난 일주일. 지역구 의원들의 선택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여부에 온 도민들의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충북대 학생들이 개신문화관 지하 광장에서 학내 촛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학생들은 비상계엄 선포 사태는 국민과 학생들에게 많은 혼란과 공포를 주었고 그에 따라 직접 행동을 통해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집회를 주최한 윤석열 퇴진을 위한 충북대 학생 공동행동은 내일 도청 앞 집회에 동참할 예정입니다. 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그 어느 때보다 연말 분위기는 찾아볼 수 없는데요. 하지만 올해도 어김없이 지역의 보호 아동들을 위해 산타들이 한자리에 모여 따뜻한 연말을 준비했습니다. 산타 원정대 캠페인 현장을 김세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청주의 한 쇼핑몰이 산타클로스로 가득 찼습니다. 덥수룩한 수염도 없는 날씬한 산타클로스지만 성탄 선물을 포장하는 마음만은 똑같습니다.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두툼한 옷부터 신발, 방한용품까지 평소 아이들이 갖고 싶어 했던 선물들을 하나하나 준비했습니다. 올겨울이 많이 춥다고 하는데 좀 따뜻한 연말 크리스마스 보냈으면 좋겠는 마음 담아서 포장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마음을 전할 성탄 카드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 친구가 이 신발을 신고 자신의 꿈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도록 선물을 포장하고 있고 그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보호 대상 아이들을 위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17년째 해마다 진행해오고 있는 산타 원정대 캠페인입니다. 올해도 100여 명의 후원자들과 지역 기업체 임직원들이 자원봉사로 참여했습니다. 정성스럽게 포장한 선물과 편지는 지역의 위탁아동 112명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초록우산 충북지역본부가 지난달 초부터 캠페인을 통해 모금한 금액은 9천여만 원. 후원금은 이번 행사를 비롯해 난방비 지원 등 도움이 필요한 지역 아동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예, 요새 경기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후원자들이 이렇게 십시만으로 많이 이렇게 도와주셔가지고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수선한 대통령 탄핵 전국 탓에 연말의 분위기는 가라앉았지만 어려운 이웃을 향한 따뜻한 온정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아침 이슬을 작곡한 고 김민기 씨의 책 2천여 권이 제천의 한 책방에 들어왔습니다. 대형 서점도 아닌 한 작은 독립서점에 고 김민기 씨가 소장했던 책으로 서재를 만들게 된 사연을 안정원 기자가 소개합니다. 제천시 덕산면 한 산골 마을에 있는 작은 책방. 만화책과 동화책 등 주인장의 취향이 담긴 도서들이 가득합니다. 동화작가 이은홍, 그림책 작가 신혜원 부부가 운영하는 독립서점 심심한 책방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아주 특별한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대학로 학전 소극장의 대표이자 노래 아침이슬로 잘 알려진 고 김민기 씨의 책장이 들어선 겁니다. 김민기 씨가 생전 오랜 인연이 있던 책방 부부에게 책을 가져다 팔라고 했지만 판매 대신 자신의 작업실을 고 김민기 씨를 기리는 서재로 손수 개조하기 시작했다는 이은홍 대표. 그렇게 탄생한 공간 그들의 서재에는 김민기 씨가 어린이 뮤지컬을 기획할 때 참고했던 아동 서적과 1947년 광복 직후 간행된 임꺽정 등 자식같이 아끼던 책 2,000권이 둥지를 틀었습니다. 그분의 서재, 그분의 책장을 만드는 것을 첫 작업으로 시작해서 우리 출판계 전설적인 편집자 김희구 선생 책까지 함께 창빛 출판사를 이끌던 고 김희구 씨의 책장엔 빛바랜 서적들이 가득합니다. 1970년대 전후 발행된 학생 잡지와 다양한 문학 서적까지 부인이 고이 간직하다 전해준 400여 권의 책들에선 그가 어떤 책을 나침반으로 삼아 성장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비슷한 우리 연배 사람들은 이 책들을 쭉 보면서 자기 어떤 또 인생을 돌아보고 추억해보고 이럴 수 있겠구나. 평소 친구들의 넘치는 책들을 한데 모아 그들의 삶의 철학을 소개하고 싶었다는 이은홍 대표는 그들의 서재가 열람실 그 이상의 공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물질적으로는 만날 수 없지만 우리 마음에서는 계속 여전히 같이 있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훨씬 좋았어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 숨결이 느껴지는 거예요. 제천의 한 작은 책방이 만든 혼이 살아 숨쉬는 서재가 마을의 박물관이자 사랑방으로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요즘 비상계엄 사태로 45년 전 군인들이 저지른 12.12 사태가 또다시 주목받고 있는데요. 당시 원조 내란 수괴인 전두환을 제대로 단죄하지 못했다는 반성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5.18 당시 광주를 지켰던 이들이 합천을 찾아 전두환의 흔적을 지울 것을 요구했습니다. KNN 정기형 기자입니다. 전두환의 아호를 딴 경남 합천군 이래공원입니다. 12.12에 맞춰서 광주 5.18 단체가 이곳을 찾았습니다. 현수막으로 이름을 가리고 달걀과 밀가루를 던집니다. 표지석을 밀치고 커피를 붓습니다. 원조 군사반란 내란 수괴, 전두환을 제대로 지우지 못해서 윤석열의 내란을 불러왔다며 탄핵을 부르짖습니다. 안 그래도 윤석열 때문에 열나 죽었는데 오늘 정말 또 열이 덜합니다. 전두환 생가를 보고 놀랬고 이래공원 와서 이 또 돌덩어리를 보고 또 놀랬습니다. 합천에는 전두환의 생가도 있습니다. 말끔하게 정돈돼 세금으로 관리됩니다.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헌정 파괴라는 쿠데타나 계엄 같은 경우를 반드시 처단하고 처벌하고.
합천군청에도 전두환의 흔적이 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이라고 써진 1980년의 기념식수가 남아 있습니다. 5.18 단체 회원들이 이 기념식수 표지석을 뜯어냈습니다. 합천군의 일회공원 명칭 변경을 요구하며 김윤철 합천군수와 면담도 요청했습니다. 군수가 일정을 이유로 면담을 피하자 연좌 농성까지 벌였습니다. 공을 어떻게 철거하십니까? 우리하고 그런 것을 돈으면 안 됩니까? 이대로 며칠이 되든지 간에 여기서 군수를 만나고 갈 겁니다. 이번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전두환의 흔적을 확실히 지우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국회에 올라간 관련 청원이 벌써 기준인 5만 명의 2배에 이릅니다.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할 겁니다. 공익감사를 청구를 하게 되면 단순하게 법률의 위반 정도가 아니라 직무를 잘했냐 안 했냐까지 따지기 때문에 분명히 이 부분은 합천군에 큰 압력이 될 것입니다. 지난 2007년 이후 17년 만에 합천을 찾은 광주의 시민들은 일회공원의 이름이 바뀔 때까지 계속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KNN 정기영입니다. (30년) 뒤 충북 전체 가구 중 44%가 1인 가구가 될 전망이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통계청의 장래 가구 추계에 따르면 2052년에는 전국 평균 가구원 수가 2.81명까지 감소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지역별로는 강원의 1인 가구 비중이 45.7%로 가장 높고 다음은 충북 44.5%, 대전 44.1%, 전북 43.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식회사 홍익기술단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한 라오스 댐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이에 따라 홍익기술단은 오는 2028년까지 라오스 농림부에서 관리하는 댐에 대한 안전관리 마스터 플랜 수립과 정밀 안전 진단 등을 맡게 됩니다. 청주에 본사를 두고 지난 90년 창업한 홍익기술단은 건설 분야 실시 설계와 종합관리, 안전 진단을 수행하는 종합건설 엔지니어링 기업입니다. 충북자치경찰위원회는 단양에서 지역 유관기관과 치안 현장 활동을 벌였습니다. 이번 치안 현장 활동은 이광숙 충북자치경찰위원장과 오영탁 충북도의원, 그리고 단양경찰서 중앙지구대 등 60여 명이 참여한 민관경 합동순찰로 단양중학교와 구경시장 일대를 돌며 학교 주변 안전시설과 방범시설 등을 점검했습니다. 보은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뜯어내려는 한 혐의로 수거책 40대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10일 경북 상주의 한 금융기관 앞에서 B씨에게 1,200여만 원을 받아내려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이미 같은 범죄로 불구속 입건된 상태에서 최근까지 전국을 돌며 21차례에 걸쳐 15명에게 6억 2천여만 원을 받아내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현금을 요구하는 등의 보이스피싱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술에 취해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한 6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분리수거와 관련해 경비원에게 지적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경비원을 철제 스탠드 등으로 무차별 폭행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윤건영 교육감이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교육행정 긍정평가에서 46.2%로 5위에 올랐습니다. 지난달 8위를 기록했던 윤 교육감은 긍정평가 지수를 2.9%포인트 끌어올리며 3단계 상승했습니다. 충북도민 생활만족도는 지난달 대비 5.1%포인트 상승하며 4위에 올랐지만 김영환 지사의 직무수행평가는 10위권 밖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전국의 18세 이상 유권자 13,6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임의 전화 걸기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입니다.
보은군과 진천군 농협 임직원들이 청주시에 모두 600만 원의 고향사랑 기부금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기부는 청주, 보은, 진천 농협이 서로 고향사랑 기부제에 참여하기로 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은군과 진천군 농협 임직원 54명이 참여했습니다. 충주 탄금공원이 환경부의 2025년 도시생태숲 복원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충주시는 금능동 탄금공원 3단계 부지 일원에 오는 2028년까지 국비 등 40억 원을 들여 조류생태숲과 기후대응숲, 생물 맞춤 서식처 등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해당 부지는 산림 녹지축과 하천축이 만나는 중간 지점으로 지난해 환경부 자연환경 보건 목록 1그룹으로 선정된 곳입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